최근에 제 주변에서 라이브 방송에서나 사석에서나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존 메스틱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안녕하세요. 피스로그 김영현입니다. 아마 처음으로 타 업체에 대한 영상일 텐데 뭐 급하게 찍기도 하고 뭐랄까 개인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아니라 자막 없이 편집 없이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짧게 요약드리면 최근 굉장히 라이징하고 계신 유튜버분, 그러니까 본업은 따로 있으신 것 같고 여튼 세 분이 사시는 채널이 있는데 한 분께서 어떤 브랜드의 검정색 바지를 구매하시고 세탁을 하시고 나니까 완전 박살이 났대요. 그리고 그걸 브랜드 쪽에 문의를 하니 불만족스러운 응대가 있었고 이제 그 과정이 매우 아쉬웠다. 존매 스틱이라는 제목으로 꽤 자극적이었던 그런 영상이 최초로 올라오고, 그리고 브랜드 업체 쪽에서 반박 영상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반박 영상이 올라오고, 이게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근데 제가 해당 영상들을 전부 다 보진 못했어요. 다 합치면 한 2-3시간 정도 되거든요. 요새 다른 일이 바빠서 뭐 디테일하게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틀린 내용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저는 규모는 작지만 브랜드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해요. 그리고 출근하면 제 옷을 파는 생산자가 되지만 퇴근하고 집에 가면 소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편향되어 보신다면 그건 제가 모자란 거니까 미리 사과를 드리고요. 먼저 이번 일에서 크게 2가지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불량이냐, 그리고 브랜드 측의 CS가 잘못되었냐, 이 2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불량이 맞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불량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측의 CS가 잘못되었냐,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대1이거든요. 그래서 제품 불량에 관해서는 물건을 구매하셨던 유튜버분 입장에서 변론을 해보고, 반대로 브랜드 측의 CS 관련해서는 브랜드 측 입장에서 변론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의견 반대 입장에서 변론하면서 최대한 객관성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불량이 아니냐, 생산 과정에서 구매하신 그 바지만 원단 불량일 가능성은 그러니까 매우 적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저도 일본 원단을 수입해서 썼었는데 이게 길이로 치면 50m 정도 이렇게 말려서 롤로 봤습니다. 그 원단 안에서 딱 바지 한 벌 만드는 부분만 원단이 불량일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GL3, 그러니까 50년대 일본 셔틀룸 원단이던데 도요타 거죠. 이 구형 셔틀룸이 스튜디오 다치산이었나? 거기서도 쓴다고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제품이 워싱 이슈니까 그 구직기가 엄청 뭐 요철감 있게 짜긴 하는데 얼마나 유명한 구직기던 간에 그것보다는 실 염색이랑 더 상관이 있겠죠. 보통은 실 원사 전체 상태에서 염색하니까 그 바지 부분 원사만 불량일 수는 없고, 그런 걸 구직기로 짜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분만 불량일 수 있나? 1%의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그래도 원단 쪽의 불량 이슈는 그러니까 희박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럼 바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바지만 불량이 될 수 있나? 뭔가 뭐 부자재나 뭐 버튼이 빠지거나 아니면 봉제가 뜯어졌다거나 하는 이슈면 그 바지 하나만 불량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원단 쪽 이슈였잖아요. 일단 원어시 휴가공을 하신 것 같아요. 퍼커링이나 뭐 이런 걸 보면 한번 고온 세탁이랑 건조를 거친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상상을 해봤거든요. 혹시 워싱집에서 바지를 워싱을 할 때 깜빡하고 한 장을 턴에서 못 빼서 뭐 그렇게 다른 워싱을 하는 제품들이랑 한 번 더 같이 돌아갔다거나, 아니 워싱집에서 실수로 그 바지에만 뭐 약품을 쏟았다거나. 저는 대략 워싱 제품을 세보진 않았지만 2,000벌 정도 해보면서 꺼드럭대서 죄송합니다. 근데 좀 생소한 케이스긴 해요. 그래도 만약 딱 한 벌이 그렇게 돼서 어떤 영향력 있는 유튜버 분께 갔고 그게 이슈가 될 확률? 현실적인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버분의 세탁법이 여기저기서 이슈가 됐었는데, 젖은 상태로 뒤집어서 세탁망에 넣고 다른 데님들이랑 같이 찬물로 세탁을 했다? 그러니까 세탁망 이슈가 됐더라고요. 해당 제품이 14온즈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헤비온즈까지는 애매하긴 한데, 이게 주름이 고정되는 강도가 반드시 온즈랑 비례하진 않습니다. 밀도랑 더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얇거나 느슨하면 주름이 더 잘 지지만 그게 고정되는 건 얼마나 빳빳하냐, 그러니까 밀도가 높냐 이쪽을 더 따르죠. 인디고에 비해서 블랙 데님이 좀 더 빳빳하긴 해서 그러니까 구겨지면 잘 안 펴지기 때문에 뭐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세탁을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구겨진 상태로 잘 안 펴져서. 다만 유튜버분께서 피력하신 부분은 다른 데님은 그렇게 세탁망에 빨아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하죠. 저도 해당 제품 같은 워싱을 딱 한 번 경험해 봤어요. 되게 옛날인데 한 1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프릴러스 워크 자켓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뭐 같이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브랜드 시작하면서 다 팔아가지고. 데님은 아니고 브라운 컬러의 캔버스 워크 자켓이었는데 그때 버튼 부분만 다른 옷에 걸릴까봐 그 자켓만 세탁망에 넣고 세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겨진 부분이 색이 확 갑자기 빠져서 지금 해당 바지랑 비슷하게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반응이었거든요. 이거 세제를 잘못 넣었나? 아니면 이거 불량인가? 근데 그 자켓이 굉장히
빳빳했거든요. 아마 다른 자켓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보통 데님은 세탁망에 빨아도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저도 세탁망에 다른 데님을 빨아본 적은 없지만 보통 일반 데님은 세탁망에 넣어도 뭐 구김이 계속 유지가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튼 결론을 짓자면 특별히 주름이 고정되는 빳빳한 소재의 옷은, 특히나 그 염색 결례도가 매우 떨어지게 의도된 옷들은 세탁망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뭐 의도치 않은 워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 원단은 원래 이런 원단인 거죠. 그 50년대 일본 구직기로 자른 거면 그 탈색이 굉장히 잘 되는 염색일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업체 쪽에서 세탁 시 물이 많이 빠지는 걸 테스트 해봤어야 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업체 쪽에서 뭐 1, 2년 이미 실착해보셨다고 하시고 출고 전에 이미 원워시를 하셨으니까 고온 워싱 건조까지 해보신 건데 뭐 큰 문제 없었으면 그 이상 테스트 해볼 방법은 거의 없죠. 그래서 뭐 불량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럼 원래 그렇게 워싱이 빠질 수 있으니 소비자분께 고지를 했어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원단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 부분은 CS에 가깝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이 제품 불량 이슈에 대해서는 유튜버분 입장에서 변론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어가면, 제가 그 유튜버분들 재밌게 본 영상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튼 여기 그분들이 이런 빈티지 베이스의 뭐 옷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만큼 구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원래 레플리카 옷들은 그렇게 입는 겁니다 하는 말들이 뭐 그분들께 필요한 안내는 아니죠. 이해도가 충분하실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량으로 보신 건 오히려 그 전의 경험들, 그러니까 특히나 세탁망을 써서 세탁을 해오셨던 수많은 뭐 데님이나 다른 옷들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거죠. 공정상에서 불량일 가능성은 적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그걸 옷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알지, 그거에 대해서 불량이라고 생각하신 건 어떤 옷에 대한 경험이나 구력 상관없이 이 상황에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다. 최근 여기저기 많은 분들 의견이 데님의 세탁망을 쓰는 사람이 어딨냐 해주셨던데, 뭐 그동안 문제 없었으면 그러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는 세탁망을 왜 쓰셨지? 그 착용 주름 말고 다른 주름이 될 텐데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문제 없었으면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여튼 결론은 제품 불량은 아니지만 유튜버 분께서 오해를 하신 거고, 뭐 브랜드 측에서 불량 아니라고 한 게 맞았지만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 다음은 CS 쪽입니다. 뭐 어쨌든 소비자 측에서 납득하지 못했고, 뭐 설명이든 응대 방식이든, 그러니까 유튜버 분이 이렇게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실 만큼 기분이 나쁜 응대를 했으니 분명 잘못이긴 합니다.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요. 다만 맨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S는 브랜드 측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CS를 주고받았던 채팅창을 누가 보내줘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찬물 세탁했는데 다른 데님들은 멀쩡한데 이 데님만 크랙 워싱이 났다. 원래 이런 거냐 문의하니까 브랜드 측에서 중성세제 말고 혹시 표백제를 썼냐. 이때 세탁망 얘기를 깜빡하고 문의하셔서 이렇게 답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쪽에서 표백제 얘기를 한 건, 그러니까 이걸 시비를 건다는 식의 의견도 봤거든요. 근데 브랜드 쪽에서 몇 년 동안 입었는데 문제가 딱히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지 한 벌만 문제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받았으면 표백제나 다른 세제를 쓰셨나가 뭐 자연스럽긴 하죠. 데님의 표백제를 쓰는 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좀, 그러니까 구력이 있는 소비자분인지 업체 쪽에서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저도 문제가 뭐 있나 싶었는데, 이제 밑에서부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아마도 대부분의 업체의 뭐 통상적인 매뉴얼이라면 저 역시도 그랬을 텐데, 뭐 소비자분이 개체 불량 같다, 본사 측 대응은 없냐 하시면 뭐 수거 기사님 보내드릴 테니 저희 쪽에 물건 받아서 원단사 측이랑 연락을 해보겠다, 그때 불량 판정 나면 다시 응대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거의 정석이죠. 저 포함해서 대부분 브랜드는 그렇게 응대를 했을 거예요. 이게 불량이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액션, 사후 처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응대의 말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문의했는데 이렇게 기싸움하듯이 답변을 하냐. 그러니까 굉장히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화에서 각자의 그 온도라고 할까요? 더 명확하게는 말투?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 그대로 놓고 말투를 바꿔놔도 정중하게 물어봤는데 왜 기분 나쁜 말투로 답하니까 똑같은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브랜드를 운영해서가 아니라 절대로 그래서가 아닙니다. 저는 업체와 소비자는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소비자인 순간에도 그랬어요. 양쪽이 비슷한 온도로 대화를 했는데 감히 업체가 소비자한테 그런 말투를 써? 이거 기저 자체가 소비자가 무조건 갑이다, 뭐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그 갑을 관계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도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제 물건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 무조건 저보다 위라고 생각하고 응대를 해요. 10년도 더 전에 샵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도 저는 무조건 소비자분들을 왕처럼, 그러니까 어떤 말투로 문의가 와도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해라, 그렇게 배웠고요. 지금도 그 가르침대로 하고 있어요. 행동 말투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 깊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삶을, 이 업체를 영위할 수 있게 소비해 주시는 분들을 그렇게 여겨요. 근데 어떤 업체가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 그 대표님이 본인 응대 방식대로 응대를 받았을 때도 별 감정 없이 받아들이실지는 아직
모르죠. 제가 뭐 가까운 분은 아니니까. 그리고 업체별로 보통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업체 측에서 불량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응대할 수 있고, 그 응대에 따른 결과에 책임만 지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비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신다면 그에 따른 매출의 영향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방향대로 갈 거야 하시는 것 자체에 어떤 잘못이 있지는 않죠. 뭐 그렇게 최초 CS는 그렇다 치고 이후에 올리신 뭐 반박 영상이나 그걸 뭐 조롱하는 듯한 뭐 티셔츠 발매나 찾아와서 환불하셔라 이런 것들은 이미 처음 존 메스틱 영상부터 감정이 서로 상한 상태잖아요. 그건 서로 싸우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논할 게 아닙니다. 저는 제품이 불량이냐 최초 CS가 문제였냐 이 부분만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브랜드 업체 쪽의 응대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쨌든 저는 다양한 마인드와 형태의 업체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거의 공감 가지 않으실 테지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굉장히 일반적인 뭐 K 브랜드의 형태지만 CS 쪽도 저와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의 브랜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음에 들든 뭐 보기 싫든 저는 그게 다양한 수요층과 팬층 뭐 그런 걸 만들 거고 결국 획일화되지 않은 소비층이 생겨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나 저 멀리 미국 같죠. 뭐 그런 다른 나라 브랜드든 한국 브랜드든 아 거기 브랜드 CS 너무 별로야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뭐 야마인네 뭐 좋아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제품 분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었는데 제품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했나? 만약 원래 그렇게 워싱이 빠지는 옷이었으면 구매하지 않았을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 존 메스틱 영상이 나올 일도 없었겠죠.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아메카지 뭐 레플리카 이쪽이 진짜 애매해요. 그러니까 한 10년도 전엔 안내가 진짜 힘들 때가 많았어요. 데님이 원래 뭐 축이 돌아가니까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른 경우도 많고 이염도 엄청 많잖아요. 그걸 원래 그런 장르입니다. 안내 드리는 게 진짜 어려웠었어요. 저는 그 기억이 많이 나요. 옛날엔 불량 문의가 많았거든요. 뭐 수십만 원짜리 데님이 무슨 싸구려 데님보다 물이 잘 빠지냐부터 해서 여튼 뭐 열심히 샵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응대를 다 하시고 뭐 그걸 이해해주세요 노력했던 분들이나 또는 뭐 그걸 컨텐츠화 했던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다 고생 많이 하셨죠. 여튼 이 레플리카 장르 옷들이 어디까지 안내를 해야 하는 건가가 항상 애매해요. 오늘날에는 그걸 즐기는 분들도 많아지고 원래 그런 장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뭐 옛날보다 많아지셨기 때문에 이염이나 뭐 축 돌아가는 건 굳이 안내 안 드려도 크게 CS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이게 워낙 빳빳한 블랙 데님이라 워싱이 엄청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세탁할 때 안 구겨지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야 했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업체 쪽에서는 이렇게 물 빠지는 게 진짜 뭐 그냥 그런 원단이지 하고 별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드는 게 아니라 이걸 이슈라고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옷들이 취급주의할 걸 안내드리기 시작하면 진짜로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거 세일즈 할 때 그걸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이런저런 콘텐츠도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아마도 지금부터는 브랜드 측에서 안내를 드릴 수도 있겠죠. 데님에 대해 꽤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세탁망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이것 때문인지 팩트 체크는 안 됐지만 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앞으로 안내 드리는 것도 좋기는 할 텐데 뭐 세탁망 쓰지 마세요 안내글을 추가하면 또 기싸움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브랜드 대표님 성격상 아니야 이거 원래 이런 거고 굳이 안내 드릴 필요 없어 하실 것 같기도 해서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여튼 제품 분량과 CS 그러니까 두 쪽을 정리하자면 제 기준에서는 제품 분량은 아닌 것 같고요.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분량일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CS 쪽은 업체 쪽에서 문제가 없었다 생각하시면 그것도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래도 좀 더 유한 방식으로 풀어가실 수는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뭐 최대한 제 딴에는 객관적으로 1대1 동률이어서 조금 제 주관적인 생각을 더해서 연장전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손님분들 응대를 해오면서 그러니까 제 브랜드 하기 전에는 뭐 샵이나 브랜드에서 일을 오래 했었어요.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분들도 계셨지만 비상식적인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중엔 연예인분들도 계셨거든요. 공인분. 근데 저는 그 연예인분이 누군지 주변 가까운 지인한테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퍼질지 모르잖아요. 그 연예인 뭐 괴담처럼 막 불려져서 어디 인터넷에 왜곡돼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를테면 어떤 업체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소비자를 만났을 때 아 이건 공익적인 부분에서 다른 업체분들도 알면 도움이 되겠다.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알려주면 더 나은 소비 문화가 생기겠구나 하면서 그 손님의 신상을 거론하고 콘텐츠화하진 않잖아요. 어떤 내 생각에 부당하고 잘못된 응대를 업체로부터 받았어도 그걸 수천 명이 보는 콘텐츠화를 하는 데는 분명히 신중하셨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이 사람 뭐지? 싶은 손님분들을 경험해도 와이프나 진짜 친한 친구한테 썰을 뭐 풀 때는 있어도 그걸 컨텐츠화 할 생각을 아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신 거지? 제품들 리뷰나 옷 얘기도 재밌어서 저도 되게 재밌게 보던 분들인데 존 메스틱이라는 굉장히 다분히 이목을 끌만한 제목으로 이 영상을 몇 시간이나 내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유튜버 분들께서는 저희는 국내 브랜드 많이 소비했었고 국내 브랜드가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업체는 반성해야 한다. 존 메스틱 진짜 반성해라. 뭐 이런 취지로 영상을 올리셨다는데 예전에
한남충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즘 쪽에서 썼던 단어죠. 저는 당시 가까웠던 지인이 그쪽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그런 고충이 있었구나. 저도 꽤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냐 했었거든요. 아니, 오빠 한남충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돼. 오빠 잠재적 범죄자 아니잖아. 뭐 국내 브랜드를 싸잡아서 존메스틱이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 잘하는 국내 브랜드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해도 그 단어 자체가 갖는 폭력성이나 뭐랄까 그 쓰임새가 저는 비슷하게 보여요. 당시에도 만남충이라는 단어나 이번에 존메스틱이라는 단어나 제가 떳떳하면 괜찮은 건 사실이지만 단어 자체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존메스틱이라는 단어를 듣고 만약 기분 나빠하는 브랜드를 보게 된다면 저거 괜히 찔려서 그러는 거네. 잘하는 브랜드들은 별 생각 없는데 역시 뭐 존메스틱 수준 뭐 이런 반응은 좀 지양해 주시면 어떨까. 많은 남성분들도 잠재적 범죄자 아니어도 한남충 단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국내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께 채찍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채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유튜버 분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부분은 좀 가볍게 들어주세요. 왜냐면 말이라는 게 앞뒤 다 자르면 맥락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해외 브랜드가 CS가 좋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좀 농담하는 분위기였어요. 일본 브랜드는 한국이랑 다르다 하시면서 프릴러스 대표님을 언급하셨는데, 만약 프릴러스를 산 소비자분이 세탁하고 이런 워싱이 나왔다고 하면 아마 목매고 자살했을 거다, 할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일본에서 옷 관련 일하는 분을 만났는데 마침 그 영상을 같이 보셨대요. 근데 그 부분을 보고 아마 일본 업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대표가 자살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엄청 깜짝 놀라셨대요. 한국 소비자분들은 진짜 이렇게 생각하나요? 일본 브랜드면 말투는 국내 그 업체보다 더 부드럽게 응대하셨을 수도 있지만 결과값은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브랜드에서 더 만족감을 느끼시고 한국 브랜드에서의 경험이 너무 불만족스럽고,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소비자였던 기간이 더 기니까요. 개인의 경험이 당연히 옷을 평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다만 무조건 가까우면 다 비극이고 멀리 있다고 다 희극이진 않잖아요. 뭐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긴 한데, 여튼 제가 브랜드를 그래도 운영하다 보니 결국은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제가 채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영상이 두 측에 피해가 가진 않을 텐데, 저도 그걸 원하고요. 제가 너무 편향되었거나 감정적인 말들을 했다면 그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 유튜버 분들 최근에 되게 즐겁게 시청했었거든요. 국내 브랜드를 더 이상 소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또 좋은 제품들 경험하시다 보면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고, 저도 남의까지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하니까 저한테 만약 감정이 쌓이지 않으셨다면, 또는 뭐 제 채널이 더 커서 급이 좀 맞는 날이 온다면 함께 콘텐츠를 찍어볼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운영하시는 대표님도 볼레로 자켓 너무 잘 입고 있고요. 응대 과정에서 뭐 여러 감정적인 일이나 어쩌면 외적인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행사장에서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한 5분? 저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제 성향이 어디 편드는 걸 안 좋아해요. 제 주변에서도 저 회색 분자 같다고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디에 감정이 상했다가도 말하면서 또 생각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원래 지난주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다가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다시 급하게 찍어봤어요. 이번 영상도 찍고 보니까 그래도 다분히 업체 쪽 편을 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유튜버로서도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도 각자 개인적으로 응원 드리면서 또 잡소리가 많아지는 느낌이라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